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일대 하는 거고요. 정말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. 요거는 꼭 내 말을 듣게 해야 되겠다.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명령어로 단호하게. 안녕하세요. 힐링맘 코칭맘 TV의 장성욱입니다. 지난 시간 우리 힐링수다 시간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의 심리, 그리고 엄마가 말려들지 않고 지혜롭게 아이들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다를 떨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안 보셨으면 미리 보시고 이 시간을 들어보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뭔가 하라고 지시를 내릴 때 단호하지만 효과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명령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정리 좀 할래? 정리 좀 하자?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. 그건 여러분들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일대 하는 거고요. 정말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. 요거는 꼭 내 말을 듣게 해야 되겠다.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명령어로 단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막 뛰어다니나 하면 뛰어다니지 말래? 걸어다니면 안 돼? 좀 걸어다니자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걸어다녀. 얌전하게 걸어다녀. 두 번째는 긍정문으로 얘기를 하는데, 긍정문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,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. 막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밥 먹지 마가 아니고 얌전하게 앉아서 밥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엄마도 원하는 대로 아이가 바로 하니까 좋고, 아이도 엄마 말을 잘 듣게 되니까 좋지요.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들죠. 연습을 하나만 하면 동생 때린다 그럴 때 뭐 때리지 마, 사이좋게 놀아, 사이좋게 놀아 긍정문이라서 괜찮습니다. 그런데 사이좋게 놀아는 좀 막연하죠. 언니 입장에서는 사이좋게 논다는 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려는 건지 그냥 때리지 말라는 건지 모르잖아요.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좋은 지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. 손으로 때린다면 그럴 때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라든지, 또는 일어서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앉아,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꾸만 훈련을 해야 돼요.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,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뛰지 마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앉기를 원하면 앉아 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.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야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사이좋게 놀아, 뭐가 사이좋게 노는 건지, 엄마는 동생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언니는 장난감을 안 뺐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또 너 왜 말을 안 듣니?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. 상담실에 어떤 엄마가 와서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,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복귀 일하다 마루를 봤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. 장난감에 책에 다. 그래서 얘들아 마루 좀 치워 이렇게 했대요. 조금 있다가 돌아보니까 마루를 치우긴 했는데 양 가장자리로 딱 치워놓은 거예요, 장난감을. 그거는 너무 막연한 짓이었죠. 그럴 때는 얘들아 레고는 레고통에 넣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요. 그래서 아이들이 레고를 레고통에 넣고 나면, 자, 그 다음에 읽던 책은 책꽂이에 꽂아. 그럼 책꽂이에 꽂으면 아유 잘했구나, 반듯하게 잘 꽂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, 네 번째는 명령을 한 번에 한 개씩만 하라는 거거든요.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 하고 나면 잘해서 칭찬하고, 또 하나 하고 나면 잘해서 칭찬하고, 야 책은 책꽂이에 꽂고 레고는 레고통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옷은 갖다 꽂아 놓고,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앞에 거 하나만 기억하든지 뒤에 거 하나만 기억하든지. 그래서 엄마가 한 개씩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시입니다. 다섯 번째는 발달 수준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. 2살짜리 아이한테 밖에 나갈 때 쓰는 파라솔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. 하면 아이가 파라솔이 뭔지 잘 모르겠죠. 그러면 엄마 말 안 듣는 아이가 된 거예요.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왜 말을 안 들어?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엄마 밖에 햇볕 날 때 쓰는 거 있지? 신발장 위에 있는 파란색 네모래 든 거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명령어가 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평소의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.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막 겁을 주거나 하면 안 되고요. 평소의 목소리 톤으로. 그러나 단호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엄마들이 흥분하거나 정리 빨리 해! 시간 없잖아, 빨리빨리 신발 신어,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공포나 겁을 느껴가지고 말을 잘 듣는 건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. 금방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지고 맷집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
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평소에 목소리 톤으로 하되 단호하고 심플하게 했을 때 더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들을 수 있다. 전 시간에 힐링수다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호기심 많은 아이들한테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, 지시를 하기 전에 미리 핵심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또 아이들 말 안 듣는 심리들을 잘 이용을 해서 엄마가 그 마음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면 아마도 아이들이 좀 더 엄마 말을 수월하게 듣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주에는 코로나 시대 SOS 2편으로 화내는 엄마, 엄마의 화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힘드셨고요. 애쓰셨어요. 자, 파이팅!